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가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여 있는 사실이 최근 공개된 위성사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건물은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은 채 건설 인력들이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거 류경 호텔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촬영한 최근 위성사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번듯해 보이지만 아직 일부 건물들은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듯 철골 구조물이 건물을 뒤덮고 있고 주변 도로도 정돈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관광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타원형 돔 형태의 7, 8층짜리 건물의 경우 여전히 시멘트 색깔이 남아 있었고 옥상에도 철골 구조물이 설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더 이상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듯 공사 인력이나 차량은 없었습니다. 당초 2019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했던 이 관광단지의 건물은 2020년 9월 촬영된 위성사진에도 사실상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또 다른 고층 건물에는 건설용 기중기가 옥상으로 연결돼 있는 모습이었는데 다른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이 기중기는 2019년 공사가 한창일 때 설치돼 지금까지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미 완공된 것처럼 보이는 건물들도 겉공사만 끝났을 뿐 내부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경우 겉모습만 마무리한 뒤 속은 텅 비어있는 류경 호텔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평양에 330m, 105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 류경 호텔을 착공했지만 경제난으로 5년 만에 건설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08년 외벽 공사가 끝났지만 여전히 내부는 완성되지 못한 채 건물에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North Korea is pretty good about building the outside of buildings, and a lot of times they look quite nice. They have a lot of cement, and they have good construction crews. A lot of them are military. The problem with construction, though, if you look into it, even if you build a house, you realize that it's not the external part that is hard. The internal part is hard and expensive. 브라운 교수는 원산 갈마 관광지구의 상황도 류경 호텔처럼 껍데기만 있는 건물을 만든 상황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에 대한 개발을 시작했지만 핵 미사일 시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라 원자재 수입 문제 등 난관에 부딪힌 뒤 김 위원장은 완공일을 2020년 4월 15일로 변경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불거지면서 공사 진척이 급감하면서 이번 위성사진에선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일부 확인된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더딘 공사 문제와 별도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는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면서 특히 코로나 상황이 호전돼도 각국의 관광객들은 제재 위반을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재개에 대응해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결정된 것인데 당시 대북 추가 제재 마련을 반대했던 중국은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1718위원회, 즉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결의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깨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데 따라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추가 대북제재나 공동규탄 성명 등의 조치는 합의하지 못하고 나온 것입니다. 전문가 패널 연장 결의안을 두고도 미국과 중국은 맞섰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관련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전문가 패널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중국은 전문가 패널 보고서의 신뢰성 제고와 함께 사전 유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The 1718 Committee panel of experts continues to be indispensable in investigating the DPRK's unlawful weapons program and sanctions evasion efforts. If it is not taken seriously and addressed in a timely manner,
it will severely damage the credibility of the panel and interfere with the normal functioning of the committee. 2009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전문가 패널은 제재 조치 이행이나 제재 회피 사례 등을 유엔 회원국과 관련 유엔 기관, 기타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수집하고 분석해 대북제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데 안보리는 해마다 3월경 새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 오고 있습니다. 앞서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북한이 핵분열 물질 생산 능력과 핵과 탄도미사일 인프라 유지 개발을 지속하면서 2020년부터 2021년 중반 사이 북미와 유럽, 아시아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5천만 달러를 훔쳤다는 내용이 담긴 연례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ICBM 발사 재개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25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안보리의 가장 기초적인 대응 조치인 언론 성명마저 채택되지 못하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은 추가 제재 내용을 담은 안보리 새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이사국들에게 배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엔 소식통은 BOA에 결의안 논의는 종종 수주가 걸리는 만큼 채택 시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재임 시절 미국인 인질을 집으로 데려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는 핵무기와 관련해 한계치를 분명히 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28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허드슨 연구소가 미국의 안보 전략을 주제로 진행한 대담에서 국무장관 재임 시절 자랑스러웠던 일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우리는 미국인들이 인질로 잡혀 있을 때 집으로 데려오는 일에 매우 열심이었다면서 우리가 한 일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이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지는 못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여전히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한계치가 있음을 김 위원장에게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내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에 대한 구타와 성폭행, 낙태 강요 등 잔혹한 인권 유린이 만연해 있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에 의한 국제인권법의 심각한 위반이라고 영국의 민간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형벌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영국의 시민사회단체인 코리아 퓨처는 27일 발표한 새 보고서에서 북한 내 수용소에서 탈출한 200여 명의 탈북민 증언과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북한 내 148개 수용소에서 785명의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모두 5,181건의 인권 침해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와 관련한 597명의 가해자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함경북도 온성군의 온성 수용소의 인권 침해 사례를 제시하면서 수감자들은 구금 기간 동안 매일 12시간 이상 구타 등 고문을 당하고 여성 수감자의 경우 성폭행을 당하거나 임신 중 낙태를 강요받는 등 동물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번 조사를 통해 제시된 자료는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인권 침해 사례를 부각하는 명백한 증거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노동당이 국제인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면서 앞으로도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조사와 분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2022 회계연도 국무예산안을 새 회계연도에 적용하기 위한 심의를 최근 시작한 가운데 지난해 중순 하원을 통과한 이 예산안에는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중개하는 브로커와 관련된 위험을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하원 새추리가 이 예산안에 첨부한 보고서를 통해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사무실은 이산가족의 행방을 찾고 상봉을 제한하는 제3자 브로커와 관련된 위험을 조사하고 조사를 통해 파악된 사실들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예산안에는 이번에도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원조, 배상금 지급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북한 관련 지출은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과 대북방송 지원 활동에 한해서만 허용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할 경우 미국 정부의 원조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무장관에게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